네, 지금부터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희생자 고 최유진 씨 아버지이십니다. 최정주님.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윤봉남 12구 참사 대응 TF 단장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두 분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참사 이후에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일단 따님이 이번에 희생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현실을 좀 받아들이기는 아직 좀 어렵겠다 싶은데요. 10월 29일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한 40일이 지났지만 그날 이전 같은 날로 돌아갔을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가까운 분들이 옆에서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계시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전혀 그날 이후로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말로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자, 개별 인터뷰는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나오시기로 결심하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족끼리 또는 가까운 지인들이 저하고 유진이 엄마한테 많은 위로와 애도를 말했지만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선 왜 유진이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웠고요. 저희가 이런데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유가족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유가족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디서도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이름이나 사진 또는 그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신문 방송 기사를 보고 아름아름으로 제가 한 가족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게 제일 많이 지금 인터뷰를 하시고 그 나와주셨던 그 지한군 아버님이십니다. 네. 그 이후에 다른 가족들을 만나 뵙게 되었고 아버님 만났을 때 처음에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더 많은 가족을 만나고 싶었고 그것만이 아이 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 안에서만 위로하고 애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족 협의체라는 것을 이제 겨우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 참여 못하신 가족분들 힘내셔가지고 저희 다 같이 가족들 만나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네. 첫 기자회견 한 게 지난달 22일이었고요. 지금까지는 몇 분 정도가 모였는지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지금 80여 가족이 모여 있고요. 80여 가족이요. 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아직 뭐 연락이 오기는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정식으로 저희 유가족 협의체에 아직 오지는 않으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셔서 그렇지 비슷한 마음일 뿐 이걸 보거나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분들한테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이렇게 같이 모여 있다고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절반 조금 넘는 유가족이 이미 모이셔서 서로 슬픔을 나누고 뜻을 모으고 계십니다. 22일 첫 기자회견 자리에서 6대 요구안 그때 냈었잖아요. 예. 그 뒤로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달까요? 그런 건 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발표한 지가 3주가 지났는데요. 네. 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문자 메시지로 참여 의사가 있냐를 묻기도 하고 또는 뭐 최근 보도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그 언론 보도가 지금 전부이고 따로 의미 있는 내용까지는 뭐 받은 바 없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왜 참사 후에 전담 공무원도 지정하겠다, 전폭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표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좀 체감하십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처음에 그 장례를 치를 때 공무원분들이나 경찰분들이 연락을 주신 것들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따로 연락받은 바는 없고요. 네. 유가족들을 만나서는 아이들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잘못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하나 얘기 들으면서 전부 다 모두 너무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직 정부나 다른 어디에서든 저희와 관련된 부분으로 1대1이라든지 뭐 저희에 대한 지원 이런 것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일부 유가족들 개별 면담하겠다 이런 입장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버님은 연락 받으신 바가 저는 있어요? 따로 연락받은 바는 없고요. 네. 유가족분들 연락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뭐 몇 분 계셨습니다. 그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서는 책임 있는 대안과 어떤 정책에 필요한 부분에서 정확한 체계를 갖추고 이야기를 해야지 개인 자격으로 또는 어떤 사사로이 정부의 뜻이나 행안부의 뜻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락이 몇 분에게 오긴 했지만 실제로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대통령실에서는 해임 건의 뭐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 좀 높아 보이고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이상민 장관 징계랄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어떤 진실이 규명되거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조사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기 전에 명확한 사과라든지 아니면 일에 대한 어떤 책임지는 자세들이 있었는데 지금 관련돼 있는 지자체라든지 경찰 또는 소방 또는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그 중심에 행안부가 있고 서울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상민 장관이 보여왔던 어떤 모습들은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저희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 자리에 맞는 책임지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인사 조치를 하더라도 일단 수사 결과는 좀 보자. 국정조사 좀 한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런 반응이거든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그 국정조사 뭐 경찰 수사에 의한 책임과 이제 경찰의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징계나 아니면 정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법상의 총괄 책임자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 하더라도 경찰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 다 나오고 있는 현황에서 그게 다 밝혀져서 내가 형사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징계를 받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가족들에서도 많이 격앙돼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요. 적어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동안 했던 조치나 말이나 행동에 비추어서는 파면되거나 뭐 정 그게 싫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이게 유가족들의 요구입니다. 네. 일관되게 그 말씀은 계속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메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언론 취재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사실도 계속 나오죠. KBS 어제 보도했는데 참사 직후에 대통령 주재 회의 자리에서 압사라는 표현을 빼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가 관계 부처에 공유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생수병이나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 이런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약 부검 제안한 사례도 잇따랐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 유족분들 만나시면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 보셨습니까? 예, 그런 사후에 중간에 그 경찰 현장에 있던 경찰분들이 제일 먼저 도착하신 분들이 경찰이 그 마약 담당이었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네. 실제로 유족들 중에 몇 분은 부검과 관련된 부분에 마약 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들도 저희 그 가족분들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니, 법률가시니까 마약 관련 수사, 마약 부검 이거는 일정하게 필요성이 있긴 한 겁니까? 이 경우는 사망 원인이 압사임이 분명한 사건입니다. 사망 원인이 불명하거나 변사자들한테 부검한다. 이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게 마약 관련으로 사망을 갔다는 게 전혀 개연성도 없는 상태에서 부검을 하겠다, 유류품을 검사하겠다 이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말에 따르면은 그래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느 유가족이 내 아들, 딸이 압사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게 있으니까 부검해 주세요. 어느 유가족이 그걸 동의하고 요청했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해석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건이라도 마약이 나오면은 마약과 연관이 될 거다. 이렇게 참사의 희생자들을 모욕 주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이게 법무부 차원의 대검 차원의 조직적인 어떤 지시인지
현장의 일부 검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건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5일에 법원에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또 용산서 상황실장 송병주 경찰이죠. 영장 기각했습니다. 유가족들 입장을 좀 냈던데 수사 상황을 보시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우려하고 계십니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거나 또는 지시받은 대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밑에 사실은 수많은 어떤 일선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은 그 현장에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책임이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책임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신상 필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장 기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이 있었던 그 윗선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윗선에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한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렇다. 검찰의 수사권이 있었다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다. 검찰의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내놓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을 잘 해야 되는 차에 마침 자기들의 무슨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가지고 연관시켜 가지고 자 검찰은 이렇게 수사 능력이 높아 이런 걸 과시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게 참 이거 제대로 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꼬리 자르기나 셀프 수사로 그 한계가 드러난다면은 정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야지요. 그런 고려가 마땅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특검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국정조사는 일단 합의하고 특위도 출범했습니다만 계속 헛바퀴입니다. 바라보시는 심정이 어떨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정조사가 저희 12구 이태원 참사만을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전에 예산안 문제라는 것이 분명히 연계돼 있고 기간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 안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이나 더 많은 어떠한 조치가 후속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유가족 협의회 준비 모임이 이미 결성이 됐고 정식 출범을 이번 주 토요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좀 보십니까? 유가족 협의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출발이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명단 공개라든지 영정 사진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 애도부터가 잘못된 것이었고 애도 기간도 정해놓고 그 이후에 또 그 분위기가 아닌 것이고 유가족 협의체라는 것은 애도와 제대로 된 애도와 추모를 먼저 또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정쟁에 휘말리거나 이것을 사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유가족 협의체가 출범을 한 것입니다. 16일에는 추모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좀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16일이 그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49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49제 되는 그날이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태원 현장에서 그 시간별로 그 많은 어떤 일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저희 유가족 협의체에서는 6시부터 아이들 영정 사진부터 해서 이름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위령제와 추모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짧게 듣겠습니다. 그 저희 유가족 협의회 지금 준비 모임이 내일 모레면은 창립 총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창립 총회를 하는데 뭐 저희 유가족 협의회끼리의 창립 총회입니다. 다만 아직 공식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민변에 연락을 주시면은 지금도 망설이시거나 아니면 혼자 아주 이렇게 슬픔을 나누시고 계신 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버님께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 그 누구라도 저와 같은 입장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에서 모든 것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나 우리 사회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으로 저희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저희들 역시 원하는 거 역시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위로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시민 추모제는 16일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상 규명이 좀 진전된 다음에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이 좀 길어지면 그때 다시 좀 모시고 말씀 좀 더 듣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